할머니 윤정이가 돌아가신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할머니의 부재가 믿어지지 않았다. 22살의 나에게 할머니는 친구 같은 존재였다. 대학교 기숙사보다 할머니 집이 더 편안했고 할머니의 손맛이 그리워 주말마다 항구 마을로 내려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오늘은 엄마와 함께 할머니 유품을 정리하러 왔다. 할머니 집은 예전 그대로였다. 바다 냄새가 스며든 나무 벽과 오래된 가구들, 그리고 할머니가 아끼던 작은 물건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엄마는 부엌에서 그릇들을 정리하고 있었고 나는 할머니의 방에서 옷장을 뒤지고 있었다. 옷장 맨 위쪽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오래된 보석함이었다. 겉면에는 꼭 무늬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상자를 열자 낡은 은반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반지는 생각보다 작았다. 은색이 바랜 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할머니가 평생 끼고 다니시던 결혼 반지는 따로 있었는데 이 반지는 처음 보는 거였다. 왜 할머니가 이런 반지를 보석함에 소중히 보관해 두셨을까? 반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오래되어 희미했지만 간신히 읽을 수 있었다. I love thee. 영어였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할머니의 이니셜은 YJH다. 그럼 D는 누구지? 할아버지 김성호의 이니셜은 KSH인데. 나는 반지를 손에 쥐고 엄마를 불렀다. 엄마, 이것 좀 봐요. 엄마가 부엌에서 걸어왔다. 내 손에 든 반지를 보자 엄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이게 뭐야, 소은아? 할머니 옷장에서 찾았어요. 근데 이상해요. 반지 안에 Y love D라고 새겨져 있는데 D가 누구예요? 할아버지 이름도 아니고. 엄마는 잠시 말이 없었다. 반지를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도 이런 반지가 있는 줄 몰랐네. 아마 할머니만의 비밀이 있으셨나 봐. 엄마의 대답은 시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궁금해졌다. 할머니에게 무슨 비밀이 있으셨단 말인가? 소은아, 내가 가져라. 할머니가 소중히 보관하셨던 거니까 의미가 있을 거야. 나는 반지를 받아들었다. 작지만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이 작은 반지 안에 할머니의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 갑자기 할머니가 그리워졌다. 살아계실 때 이 반지에 대해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반지만 바라봤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바다가 보였다. 할머니가 평생 바라보셨던 그 바다였다. 문득 할머니가 젊으셨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해졌다. 할머니도 나처럼 사랑을 했을 텐데 그 사랑은 어떤 모양이었을까? 반지를 끼워보니 내 약지에 딱 맞았다. 마치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이 반지가 나를 어딘가로 이끌고 있는 것 같았다. 할머니의 비밀을 찾아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다시 할머니 마을로 향했다. 반지의 비밀이 너무 궁금해서 잠이 안 왔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사진관 할아버지라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진관은 마을 입구에 있었다. 낡은 간판에는 추억사진관이라고 쓰여 있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오래된 사진 냄새와 현상액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에는 흑백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서 백발의 할아버지가 나왔다. 박사진관장이라는 명함을 건네주셨다. 할아버지, 윤정희 할머니 아세요? 아, 정희 씨, 물론 알지. 참 좋은 분이셨는데 돌아가셨다고 들었어. 손녀분이신가? 네, 맞아요. 사실 할머니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요. 나는 반지를 보여드렸다. 박 할아버지는 안경을 다시 쓰고 반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셨다. 이게 정희 씨 것이었다고? 네, 할머니 유품에서 찾았어요. Y love D라고 새겨져 있는데 D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박 할아버지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뭔가 아는 것 같았다. 잠깐, 내가 뭔가 보여줄 게 있어. 할아버지는 안쪽 방으로 들어가셨다가 오래된 앨범을 들고 나오셨다. 앨범을 넘기더니 한 장의 흑백 사진을 가리켰다. 이게 내 할머니야. 20살 무렵이었을 거야. 사진 속 할머니는 정말 아름다웠다. 긴 머리를 뒤로 넘기고 하얀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마치 여배우 같았다. 그런데 할머니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는 청년이었다. 이 남자분은 누구예요? 이도훈이라는 청년이었어. 어부였지. 정희 씨와 참 사이가 좋았는데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도훈. D가 도훈의 이니셜이었구나. 할머니가 이분과 사귀셨던 거예요?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둘이 정말 사랑했지. 하지만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어. 정희 씨 아버지는 마을에서 제일 큰 상회를 하셨거든. 가난한 어부의 아들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하셨지. 나는 사진을 계속 바라봤다. 할머니와 도훈의 모습에서 진짜 사랑이 느껴졌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정희 씨는 다른 분과 결혼했어. 내 할아버지 성우 씨 말이야. 도훈이는 마을을 떠났고 가슴이 아팠다. 할머니가 첫사랑을 포기하고 할아버지와 결혼하셨다는 얘기였다. 그럼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진짜 사랑이 아니었단 말인가? 도훈 씨는 어디로 가셨어요? 서울로 올라갔다고 들었어. 나중에 사진작가가 됐다던데. 한 번 마을에 온 적이 있었거든. 그때 멋진 카메라를 들고 있더라고. 사진작가. 갑자기 궁금해졌다. 도훈은 할머니를 잊었을까? 아니면 평생 기억하고 살았을까? 박 할아버지는 다시 앨범을 넘기셨다. 여기, 이것도 봐. 도훈이가 찍은 사진이야. 다음 페이지에는 할머니 혼자 찍힌 사진이 있었다. 바닷가에 서서 멀리 바다를 바라보는 뒷모습이었다. 사진에서 슬픔이 느껴졌다. 언제 찍힌 거예요? 도훈이가 떠나기 직전이었을 거야. 정희 씨가 결혼 발표를 한 다음 날이었어. 나는 할머니의 마음을 상상해 봤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했던 그 심정이 어땠을까?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이 반지가 도훈이 할머니에게 준 마지막 선물일까? 집에 돌아와서도 할머니와 도훈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인터넷에서 이도훈 사진작가를 검색해봤다. 놀랍게도 꽤 유명한 작가였다. 1990년대부터 활동했고 주로 바다와 항구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다. 더 충격적인 건 도훈이 2018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었다. 할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것이다. 그의 마지막 개인전 제목은 한 여인이었다. 2017년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열렸다고 했다. 한 여인. 이 제목이 왠지 할머니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갤러리에 전화를 걸어봤다. 안녕하세요. 2017년에 열렸던 이도훈 작가의 한 여인 전시에 대해 문의하고 싶은데요. 아, 그 전시요. 도훈 선생님의 마지막 전시였죠. 아직 작품집이 몇 권 남아 있어요. 필요하시면 보내드릴 수 있는데요. 나는 주소를 알려주고 작품집을 주문했다. 3일 후 택배가 도착했다. 두꺼운 하드커버 작품집이었다. 표지에는 바다를 바라보는 여인의 실루엣이 있었다. 작품집을 펼치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첫 페이지부터 할머니의 사진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나이 든 모습까지 할머니의 일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시장에서 장을 보는 모습, 빨래를 널며 웃는 모습, 바닷가를 산책하는 모습까지 작가의 말이 적혀 있었다. 50년간 한 여인을 지켜봤습니다. 멀리서 조용히 그녀가 모르게.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녀의 웃음이 나의 행복이었고 그녀의 평안이 나의 기쁨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도훈은 할머니를 평생 사랑했던 것이다. 결혼할 수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켜봤던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사진이 있었다. 할머니가 우리 집 앞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사진 밑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정희야, 고마웠다. 내가 행복해서 나도 행복했다. 이제 편히 쉬렴. 가슴이 먹먹해졌다. 도훈은 죽기 직전까지도 할머니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의문이 들었다. 할머니는 정말 도훈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몰랐을까? 50년 동안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을까? 나는 다시 반지를 들여다봤다. 할머니가 이 반지를 평생 간직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사랑의 증거였던 것이다. 그런데 할아버지 김성우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을까?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서도 40년을 함께 산 것일까? 나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찾아봤다. 할머니 방 서랍 깊숙한 곳에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1978년 6월 15일. 정희가 또 바다를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다.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 내가 닿을 수 없는 곳이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상관없다. 지금 이 순간 그녀가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할아버지도 알고 있었다. 할머니의 첫사랑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묵히 받아들였던 것이다.
작품집을 본 후 며칠 동안 나는 혼란스러웠다. 할머니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할머니는 평생 두 남자를 사랑했던 것이다. 이루지 못한 첫사랑 도훈과 자신을 이해해준 남편 성우를.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졌다. 할머니는 정말 도훈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몰랐을까? 5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을까? 나는 다시 할머니 집으로 갔다. 이번에는 할머니의 일기장을 찾아보고 싶었다. 침실 구석구석을 뒤져봤지만 일기장은 없었다. 대신 오래된 편지 묶음을 발견했다. 편지들은 모두 같은 필체로 쓰여 있었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도훈이 쓴 것 같았다. 가장 최근 편지는 2017년 것이었다. 정희야, 내 마지막 전시회를 열었다. 제목은 한 여인이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찍은 사진들이지만 모두 아름다웠다. 내가 웃을 때마다 나도 행복했다. 이제 몸이 많이 아프다. 아마 이번이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다. 그동안 고마웠다. 내 덕분에 행복한 인생이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도훈은 죽기 전까지 할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이다. 그럼 할머니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엄마였다. 소은아, 여기 있었구나. 뭐 하고 있어? 엄마, 이것 좀 봐요. 나는 편지를 보여드렸다. 엄마는 편지를 읽더니 한숨을 쉬었다. 역시 내가 알게 됐구나. 엄마도 알고 있었어요?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 가끔 할머니가 편지를 받으시면 표정이 달라지곤 했거든. 그럼 할아버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어. 할머니가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는 것도, 도훈 씨가 편지를 보낸다는 것도. 하지만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지. 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상상해봤다.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하지만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모든 걸 받아들이셨던 것이다. 할머니는 어떠셨어요? 할머니도 괴로워하셨어. 할아버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도 도훈 씨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다고 하셨거든. 엄마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사랑이 이렇게 복잡한 것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그것이 틀린 것도 아니라는 걸. 소은아, 내가 그 반지를 가지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아. 할머니가 내게 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거든. 나는 반지를 내려다봤다. 작지만 무거운 이 반지 안에 할머니의 평생이 담겨 있었다. 사랑과 이별,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또 다른 사랑까지. 그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소은아, 사랑은 하나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란다. 일주일 후, 나는 도훈의 묘를 찾아갔다. 서울 근교의 작은 공원 묘지였다. 묘비에는 사진작가 이도훈이라고 쓰여 있었다. 사진도 붙어 있었는데 할머니와 찍었던 그 흑백 사진 속 청년의 모습 그대로였다. 안녕하세요, 도훈 할아버지. 나는 가져온 꽃을 놓고 인사를 드렸다. 할머니의 소녀 한소은이에요. 할머니가 주신 반지를 가지고 왔어요. 반지를 꺼내 보여드렸다. 햇빛에 반짝이는 작은 은반지였다. 할머니를 평생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바람이 불어왔다. 나무잎들이 바스락거리며 뭔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저는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결혼하면서도 도훈 할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인가 했거든요. 묘 앞에 앉아서 혼자 말을 계속했다. 그런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사랑은 하나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도 진짜 사랑이고 묵묵히 지켜주는 사랑도 진짜 사랑이라는 걸. 반지를 끼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두 분 모두를 사랑했어요. 다른 방식으로요. 도훈 할아버지는 꿈이었고 김성호 할아버지는 현실이었어요. 둘 다 소중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도훈 할아버지 묘에 다녀왔다. 할머니의 반지를 보여드렸다. 이제야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랑은 정말 복잡하다.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다. 며칠 후, 나는 남자친구 준호와 카페에서 만났다. 사귄 지 6개월 정도 된 선배였다. 요즘 조금 소원해진 것 같아 걱정이었다. 준호야,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사실 있어. 요즘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할머니 이야기를 해줬다. 반지의 비밀과 도훈의 이야기, 그리고 복잡한 사랑의 형태에 대해. 그래서 깨달았어.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거라는 걸.
할머니의 두 할아버지처럼 준호는 내 말을 조용히 들어줬다. 소은아, 내가 성장한 것 같아. 예전보다 깊어진 느낌이야. 정말? 응. 그리고 나도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사실 나도 내가 변한 것 같아서 불안했거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한 것 같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예전보다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준호야, 우리 앞으로도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할머니처럼 마음을 숨기지 말고. 그래, 좋아. 집에 돌아와서 나는 반지를 들여다봤다. Why love D. 이제는 이 글귀가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 같았다. 할머니는 두 남자에게 사랑받았고 또 두 남자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이 진짜였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고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아름다웠다. 나는 반지를 다시 끼웠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할머니가 내게 전해준 사랑의 의미였다. 사랑은 하나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때로는 멀리서 지켜보는 것도 사랑이고, 묵묵히 받아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다. 할머니가 평생 바라보셨던 그 바다였다. 도훈이 떠나간 길이기도 하고, 할머니의 그리움이 담긴 곳이기도 했다. 할머니, 고마워요.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할머니의 대답 같았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형태만 바뀔 뿐이다. 이 작은 반지처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다. 나는 반지를 끼고 미래를 상상해봤다. 언젠가 나도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소중히 여길 것이다. 할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그날 밤 꿈에서 할머니를 만났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었다. 소은아, 잘했다. 이제 내가 그 반지의 진짜 주인이구나. 할머니, 그동안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행복하기도 했단다. 사랑받는다는 건 참 좋은 일이야. 설령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해도 말이야.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다. 꿈에서 깨어난 나는 평온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았다. 내 손에 있는 이 반지를 통해 할머니의 사랑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며칠 후 나는 준호에게 할머니의 반지를 보여줬다. 이게 내 할머니의 첫사랑 이야기야. 평생을 간직하신 사랑의 증거지. 준호는 반지를 신중하게 바라봤다. 정말 특별한 이야기네. 소은아, 너도 언젠가 이런 사랑을 하게 될까? 글쎄. 하지만 어떤 사랑이든 진심이면 아름다운 것 같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할머니 덕분에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다. 소유하거나 독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그 후로 나는 반지를 항상 끼고 다녔다. 중요한 순간마다 반지를 만지며 할머니를 떠올렸다. 할머니의 용기, 할머니의 사랑, 그리고 할머니가 가르쳐준 삶의 지혜를. 1년 후 나는 대학교를 졸업했다. 졸업식 날 부모님과 함께 할머니 묘를 찾았다. 할머니, 졸업했어요. 할머니가 주신 반지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앞으로도 할머니처럼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묘비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다. 나는 반지를 끼고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도 하늘에서 웃고 계실 것 같았다. 지금도 나는 이 반지를 끼고 있다.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는 끝났지만 내 사랑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 이 작은 반지가 나에게 주는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나만의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갈 것이다. 사랑은 정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머니처럼 평생 간직하는 첫사랑도 있고 할아버지처럼 묵묵히 지켜주는 사랑도 있다. 그리고 도훈처럼 멀리서 바라보는 사랑도 있다. 모두 다르지만 모두 진실하다. 이제 나는 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걸. 완전하지 않아도 아름답고 이루어지지 못해도 의미 있다는 걸. 할머니의 낡은 반지는 이제 내 반지가 되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 딸에게 또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이 반지와 함께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갈 것이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